안녕하십니까.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켈트 신화 전승의 하나인 그 마비노기온의 한 갈래 이야기, 아더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영화인 킹 아더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켈트 신화 전승 중에 웨일즈 커널 지역, 아까 그 전라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브리튼 섬이 한반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커널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그 아더 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우리도 낯설지 않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음유 시인들을 통해 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바다 건너 프랑스로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강하게 지배를 했던 그 중세의 프랑스 사람들의 심성을 건드리게 되죠. 사실은 아더는 그 프랑스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기사도 문학으로 아주 화려하게 꽃이 피게 됩니다. 신화학자들은 아더를 켈트 신들 중에 어떤 한 명일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프랑스의 기사도 문학에 의해서 아더 왕은 성배 탐색과 관련된 어떤 기독교의 왕으로 거듭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소설이 한두 편이 아니고 거의 장르 문학을 이루었거든요. 아더 왕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물러간 후에 로마가 망해서 그 권력의 공백기였던 5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더는 실제 기반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굉장히 그 학자들이 대세로 많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더는 한 명이 아니고 당시에 영국을 구했던 여러 영웅의 모습을 하나로 합친 어떤 허구적인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더 왕 이야기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가 떠나간 후에 서로 이제 힘을 겨뤘겠죠. 강력한 제후들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우더 펜드래곤입니다. 이 우더 펜드래곤은 드루이드 사제였던 자기의 책사 멀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힘을 막 모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커널의 영주가 틴타겔 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틴타겔이 있는 커널로 이제 진군을 해서 항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틴타겔의 부인인 이그레인을 보고서 이 우더 펜드래곤이 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멀린에게 마법을 쓰는 드루이드 사제니까 그 여자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렇게 동침을 하게 해달라, 이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죠. 멀린은 사실 그 우더의 청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내일 전쟁을 해서 그 커널을 복속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주군이죠. 그 틴타겔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줘서 이그레인의 침소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날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다 내가 받겠다, 이런 이제 맹세를 받습니다. 틴타겔은 다음날 전투를 위해서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정대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틴타겔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더는 그 다음날로 그 커널을 접수하고 그 이그레인과 그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게 바로 아더입니다. 아더가 사실은 그날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멀린이 그 아기를 데려가서 자기가 숨겨서 키웁니다. 그 어린 아더를 케이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양육을 하는데요. 어느 날 케이경의 아들이었던 액터라는 인물이 검술 시합에 나가게 됐고 이제 아더의 종형입니다. 근데 좀 덜렁덜렁 해가지고 검술 시합에 가는데 검을 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더를 시켜가지고 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그 검을 좀 가져와라 이랬는데 아더가 가다 보니 너무 급하죠. 근데 거기 교회에 뒤에 가면 바위 위에 검이 꽂혀 있습니다. 바위에 꽂혀 있는 검을 그냥 뽑아다가 줬어요. 사람들이 다 기절했죠. 그 검에는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 검을 뽑는 자가 영국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리고 아무도 못 뽑는 검이었어요. 근데 어린 아더가 그걸 뽑아다가 갖다 주면서 아더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 아주 세력이 쟁쟁한 그 사람들이 아더를 왕으로 바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네, 어쨌거나 그 후로도 오래 아더는 힘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원탁의 기사를 만나게 됐고요. 또 귀네비어 왕비하고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을 이루어가는, 왕국을 건설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탁의 기사 중에 자기가 아더가 가장 아끼던 그 랜슬롯이라는 기사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귀네비어 왕후 사이에 이제 사랑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아더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톤 후쿠아 감독의 영화 아더왕은 굉장히 여지까지의 그런 어떤 신화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아더는 왕으로 설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영국에 주둔을 하는 로마 군의 총사령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의 원탁의 기사들은 모두 사메이시안 용병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설정인가. 그리고 여태까지의 영화들과 너무나 달라서 제가 놀랬습니다. 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사메이시안 뭔가, 그 사람들 뭔데 저렇게 용병을 데려왔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굴이 된 유물들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시각을 아주 잘 이렇게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메이시안이 뭔가 조사를 하다 보니 사메이시안과 스키타이가 같은 유목민 계통, 흑해 연안의 유목민들이었고 심지어 스키타이, 그 용맹했던 스키타이가 이 사메이시안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신화 공부를, 켈트 신화를 공부하게 된 어떤 시초가 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사메이시안이 누군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페르시아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강력한 스키타이, 그걸 멸망시킨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켈트 신화 침략의 서에 나오는 아일랜드 섬에 두 번째로 도착을 했다는 스키타이 8명, 그게 황당한 얘기가 아닌 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아더의 용병으로도 왔을 수 있다. 이런 증명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시기에 영화가 초점을 맞추지만 이 사메이시안 용병들로 설정된 원탁의 기사는 15년 징집을 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얘기하는 그 시기는 15년의 징집 해제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군 복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미션이 주어지죠. 아더와 원탁의 기사들은 영화에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사실은 포기를 하고 픽트족과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지켜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네비어는 아주 여전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키아라 나이틀리가 역할을 하는데 그 기네비어 역은 막 얼굴 퍼렇게 칠하고 막 화살 쏘고 막 뛰는 이런 여전사의 모습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네비어는 픽트족의 공주인 건데 그 픽트족의 공주와 아더가 로마 사령관이었던 아더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그 아더의 이야기를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엑스칼리버라던가 카멜롯의 전설이라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킹 아더라는 영화는 사실 영화적 완성도라기보다는 조금 아주 시원한 어떻게 보면 광고 같은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이제 얼음 호수에서 그 앵글로 섹슨들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름용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켈트의 신족은 아일랜드 섬에 네 번째로 당도한 그 투아하데 다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족입니다. 뜻은 다누 여신의 자식들이다, 다누 여신의 후손들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다누 여신의 자손들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의 그 신화 시대에는 여신들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그런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켈트의 아더왕 신화와 관련하여 킹 아더라는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